주동은 매일경제 기자와 함께하는 인뉴욕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보니까 이 주말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시장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물 건너갔다. 이제 인하를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값이 치솟고 비트코인도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자, 금값 이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네, 금의 특성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금은 대표적인 현물 자산이면서도 안전 자산이라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불안해지면요, 금값은 오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계속해서 변동성을 대처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안전 자산인 이런 현금을 쥐고 있거나 이 골드, 금에 투자를 함으로써 시장을 지켜보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관점은 바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시장이 호황기를 누린다면요, 이러한 풍부한 자금이 또 금으로도 몰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발언 이후로 현재 시장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훈풍이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내년도 내내 불 수 있다라고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값 역시 현재 사상 최고가에 기록하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금값의 고공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JP모건, 투자은행이죠. JP모건에서는 금값이 내년도에는 더욱더 올라서 최대한 봤을 때 온스당 2,300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의 상승률에 비하면 이 금값의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지만 금이라는 건 중장기적으로요,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현물 자산인데다가 이게 또 10% 이상 오를 수 있다라는 점으로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말씀을 미리 드린 대로 이 금리가 인하될 경우에는 이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시장의 따뜻한 분위기가 아마 금으로도 옮겨붙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금값의 미래 아마 내년도에는 더욱 밝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이 한 돈에 우리나라 돈 36만 원 넘어섰다. 맞습니다. 아우, 이제는 어디 돌집을 갈 수가 없겠는데요. 돌잔치에 갈 수가 없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 금과 은 연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 가격도 많이 뛰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 현물 자산이라는 것은요, 전반적인 흐름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물론 은이나 구리 이런 것들은 원자재의 특성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승세나 하락세가 나오기도 합니다. 보통은 은 같은 경우에는요, 금의 흐름과 동기화되는 경향성이 짙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은 역시 최대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은에 대한 전망 역시 현재 밝은데 은 또 내년도에는 아마 온스당 3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24에서 25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보다 한 10% 이상, 20% 가까이도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엿보이는 것인데요.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현물 자산에 대한 미래가 내년도엔 더욱 밝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선물 투자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이고 사실 유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한창 오르다가 갑자기 빠지면서 이 유가에 투자했던 이 사람들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 경향성이 있었는데 역시 이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진입과 탈출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네. 현물의 변동성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국제 질서 또는 시장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매우 큰 것인 만큼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느 타이밍에 투자를 하고 어느 타이밍에 빠질 줄 아느냐, 이것을 잘하는 투자자가 잘하는 투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고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중 갈등들의 요소들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타이밍을 잘만 잡는다면 내년도에는 선물 시장, 그 현물 시장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매수 타이밍도 그렇고 매도 타이밍은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금, 은, 또 석유, 가스 비롯해서 이 원자재 투자 관련된 이야기들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 발표하고 나서도 지금 규제 당국 승인 절차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도 지금 인수 소식이 들려왔다고요? 네, 엔데믹이 시작되면서요, 이 항공업계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엔데믹이 시작된 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곳곳으로 여행을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 덕분에 항공업계에서도 발빠른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의 중형, 중소형 항공
항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과 하와이안 항공이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알래스카 지역 그리고 하와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항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알래스카 항공이 경쟁사라고 불릴 수 있는 하와이안 항공을 19억 달러에 인수했다라는 발표가 어제 나왔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항공업계의 빅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인수 합병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하와이안 항공, 즉 하와이를 중심으로 펼치고 있는 이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주가가 한 50%가량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항공업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올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와이안 항공이 안 좋았던 이유를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이 하와이에 있었던 마우이 산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산불이 나다 보니까 네. 많은 관광객들이 하와이를 찾지 않았다라는 점이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사우스웨스트 항공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하와이의 특성상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에서 많이 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 거시경제 위기 그리고 시장의 불안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 대신에 오히려 엔저인 일본을 택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와이를 찾는 사람들이 아시아 관광객들이 특히 많이 줄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와이안 항공은 좀 어려움을 겪어왔었고요. 네. 알래스카 항공은 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하와이안 항공을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19억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 자, 이렇게 어떤 분위기, 이 인수합병에 대한 분위기는 주가를 통해서 바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피인수 회사 바로 하와이안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인수 직후에 주가가 무려 9달러가 올라서 14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상승률로 따지면 192%가 올랐습니다. 네. 워낙 올해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인수 소식이 하와이안 항공에게는 굉장한 호재로 지금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인수 회사인 알래스카 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5달러 빠진 34달러로 마감을 하면서 14%나 빠졌습니다. 즉 M&A를 시도하는 회사는 보통 주가가 빠지는 경향성이 있고요. 인수가 되는 기업은 주가가 오르는 경향성이 이번에도 분명히 나타났다라는 것은 인수합병의 흐름 자체는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인수를 발표를 했고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사실 그게 끝이 아니죠. 규제 당국의 또 허가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 이제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서 있었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 합병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년 넘게 미뤄지고 있는 이유, 바로 이 규제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대기업의 규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독과점 이슈는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가장 우려하고 있고 관심이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알래스카 항공이 하와이안 항공을 인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 규제 당국에서 쉽게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규제 잣대가 계속해서 강화될 경우에는요, 인수가 양사끼리는 합의가 됐지만 결과론적으로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만큼 항공업계 그리고 이러한 항공업계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규제 이슈가 어떻게 풀릴 것인지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반독점 당국의 승인 여부에도 우리가 귀추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의 하와이 항공 합병 승인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이렇게 인뉴욕 시간 통해서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주신 추성훈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뉴욕 증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